네,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상담 통합 지원 중에 상담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 지원은 크게 5가지로 지원되는 거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 지원, 법적 지원,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상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폭력 상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으로 야기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어떻게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인한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회복과 성장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피해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당연히 여기는 피해자의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상담원은 상담 지원 과정에서 내담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죠.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폭력 상담원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이 내담자의 권리다. 이런 내담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해와 공감, 그 다음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그 다음에 피해가 있었을 때의 상황, 성 정체성, 가해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서 어떤 판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 내용이 절대 비밀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들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지원 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이런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방법 중에 초기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겠는데요.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누가요? 성폭력 상담원. 네,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성폭력 상담은 사실은 상담소와 처음 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소에 처음 이런 경험들은 어, 이후에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의 말을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냐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목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일반 상담에서는 라포 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적절한 말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움이 되는 말과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런 말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를 꼭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당신은
최선을 내다. 모든 폭력 피해자가 다 드려야 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숨지 않고 이렇게 연락한 것은 용기 있고 잘한 일이다. 아주 용기 있고 잘한 일이다 라는 것을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과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죠? 피해자들이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지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까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폭력 상담소는 이걸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힘과 위로와 지지체계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인지 살펴보면, 사전 설명 없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거. 아까 피해자가 드려야 할 말들이 있거든요. 피해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전혀 설명 없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수사관처럼, 요즘 수사관들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피해자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에서도 말하는 거, 물론 뭐 피해자를 조금 더 위로한다고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회에서 말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거, 성급한 조언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감정 표현, 뭐 내담자는 정작 피해자는 정작 담담한데 상담사가 상담원이, 성폭력 상담원이 지나친 감정이입이나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밑에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다 잘 될 거라는 식의 위로는 너무 뜬구름 잡기 식의 위로가 될 수 있다. 네, 충분히 잘 들어보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자의 언어로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피해자에게 지금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경험을 듣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피해자에게 이 기관에서 또는 상담사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피해자의 경험을 지금 듣고자 하려고 합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지원이나 대응을 원하는지, 이 기관을 통해서 또 상담원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또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천천히 가서도 안 되고, 또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처음에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담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 상담소에 왔는지, 내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어떤 말을 또 꺼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 상담사는 어떤 일로 상담소에 왔는지 등을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말하는 내용으로부터 뭘 캐치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이해한 바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내담자에게 다시 질문도 할 수 있고, 자기 이해한 바를 말할 수 있고, 재진술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점점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상담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대신 어, 비심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그 피해자 중심의 행위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가해를 했는지 그 행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또 그 사람이 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 상담소에 오기까지가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반응들은 어떻는지, 또 피해 경험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상담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 초기 상담 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상담원은 언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비언어적인 내용들도 잘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사실관계 파악 및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까 내용들을 더 보강해 보자면 누가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느냐, 거주지는 뭐 어디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국적은 어디 있느냐,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관계 기간들은 관계 기간, 사귄 기간 아니면은 피해 기간 아니면 처음 만난 기간 뭐 이런 것들 자세히 좀 기록해 보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또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최근에 당한 피해 일시는 언제냐, 피해가 지속된 기간은 언제냐, 어, 피해가 일어날 때 그 당시 뭐 지금일 수도 있지만 과거 또 미성년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나이 연령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뭐 몇 살 몇 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면 계절이 어느 정도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얘기는 피해 장소가 어디냐, 혹시 목격자나 주변인들이 있었느냐, 네, 이런 것들 기억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무엇을 어떻게 이런 말들,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회의 등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취한 조치는 어떤 조치였는지, 예, 이걸 살펴보고요. 병원에 그때 당시 즉시 병원에 갔는지, 병원 진료 여부를 또 결정을 했는지, 경찰에 그때 신고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전에 혹시 성폭력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일반 상담소나 어떤 다른 공공소에서 또 여타 기관에서 상담 여부를 받았는지 여부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초기 상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사법 처리 과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첫 번째는 이제 경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월일, 어떤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피해자, 가해자의 진실 여부가 어떤 진술을 하게 됐는지, 그때 남겨놓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경찰 수사 의견,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피해자가 뭐 기소했다, 불기소했다, 뭐 이런 것들, 또 가해자가 또 담당 검찰이 배정이 누구누구 돼 있는지, 또 검찰이 기소하고 불기소해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등의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 곧 내담자의 자원을 확인해 보는 거,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지지 자원들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가족 및 주변 지지 자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와 이 사항을 의논했는지, 도와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또 이때 피해자 곧 내담자의 욕구를 좀 파악해 보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현재 마음 상태는 어땠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는지, 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보호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지 안 했는지, 또 심리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어떠는지, 이런 것들을 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구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셋째로 피해자와 함께 지원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 목표를 말하는 거죠. 이 지원, 이 피해자 지금 성폭력 피해자잖아요.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어떤 지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에 피해자와 함께 지원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먼저 상황 파악이 먼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 때로는 뭐 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지원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을 상담원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욕구와 의견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최종 이런 지원 내용들과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 나가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행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은 상담원이 조력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분, 상담자 부분들이 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담원은 피해자와 그리고 진행 사항을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요. 상담원은 피해자가 호소하고 원하는 것을 잘 경청도 해야 되지만은 더불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모두 현실적이지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상담원은 이 상담에 또 이 지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지원 내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과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주요 목표이자 또 피해자와 함께 지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래 같은 사항들은 안 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피해자를 위해서 내담자 중심입니다. 상담 내용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또 개인 정보가 보호된다. 또 그런 권리가 있다. 그걸 포함해서 내담자의 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도 안내해 줘야 돼요. 우리 상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또 비밀 보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수집하는 정보 내용, 보관 기간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야 됩니다. 또 피해자의 권리, 또 내담자의 권리에 대해서 문서로 내담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마찬가지죠. 상담소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면접하는,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
벽에 눈에 보이도록 게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이거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런 것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소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사항이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과정이 뭔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지원 과정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안내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돌아왔을 때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 고지자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담자가 또 피해자가 상담소를 처음 내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상담원은 상담소의 위치 그리고 좀 알려주고 주소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 상담소에 접근할 수 있다. 혹시 이제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차장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상담소에 주차를 못하면 주변 곳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보 걸어올 때는 언어 이동 경로에서 어떻게 오시는지 좀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